여러분은 고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단어 자체만 들었을 때는 좀 다크하고 서글픈 느낌인데 또 희한하게 고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잔잔하고 차분하게 느껴져요. 강렬한 감정이라기보단 더치커피처럼 한 방울 한 방울 삶에 스며드는 느낌이랄까? 고독이 무엇인지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이 매우 외로운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는 뭘까? 외로움도 사전적 정의는 홀로 되어 쓸쓸한 마음이나 느낌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독이나 외로움이나 비슷하죠, 뉘앙스가. 이번에도 궁금한 마음에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찾아봤습니다. 그때 마침 이런 글귀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 외로움이고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이 고독이다. 어떠신가요? 대충 의미의 차이를 느끼셨나요? 고독을 즐긴다.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글을 보면 고독이 마냥 부정적인 건 아니다.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죠. 무튼 외로움과 고독 두 단어 모두 혼자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둘의 차이점이라면 어떤 것은 혼자인 게 즐거울 수 있다는 점, 어떤 것은 혼자인 게 고통이 된다는 점이에요. 저는 저 글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외로움이라는 감정, 고독이라는 감정, 이 둘은 별개의 다른 감정이라기보단 외로움도 겪어본 사람이 고독의 상태로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혼자 있는 고통이 외로움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자기가 놓인 환경에 금세 적응을 하거든요. 외로움도 지속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고통이라는 감정도 무뎌지고 그때부터는 혼자인 상황에서도 즐거울 만한 무언가를 찾게 되는 과정이 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외로움도 고독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5가지 두려움 중 첫 번째가 죽음이고 두 번째가 자율성의 상실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외로움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늘 소통하길 원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내가 속한 그룹에서 단절되고 세상과 고립되었다고 느낄 때 찾아오는 외로움은 생각보다 큰 공포로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또 내가 어느 무리에 속해 있다고 느낄 때 소속감과 더불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함께 한다고 해서 늘 충만하고 즐거울까요? 누군가와 함께여도 외롭고 공허할 수 있고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존재할 수 있겠죠. 내가 지금 행복한 기분을 느낀다면 마음 한켠에 이 행복이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불안함이 공존할 수도 있을 거고요. 외로움, 고독, 불안, 공허함 이런 감정들은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 인생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림자 같은 존재입니다. 줄곧 우리와 함께이지만 어둡다는 이유로 부정당하기 일쑤였죠.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다 라는 말도 있고 인생은 홀로 왔다 홀로 간다 라는 말도 있죠. 서로 상반되는 말이지만 둘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하나가 딱 정답이다 라고 할 수가 없죠. 상황에 따라서 전자를 택해야 할 때도 있고 후자를 택해야 할 때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타인과도 잘 지내고 혼자일 때도 잘 지내자. 어차피 살면서 우리가 피하고 싶은 부정적인 감정들 또한 평생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텐데 기왕 이렇게 된 거 고독이라는 감정과도 적극적으로 친해져 보자.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심리학 용어 중에 적극적 고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 그 느낌을 벗어나려고 하기보다는 그 시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본연의 나다움을 되찾는 긍정적인 고독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의 말입니다. 솔리튜드라고 하죠. 물론 고독은 쓸쓸하고 어두운 측면도 갖고 있어요. 고독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가 주로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 고립, 소외, 단절 이런 측면을 소극적 고독, 론리리스라고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것이 고독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일 뿐인 거죠. 본연의 나다움을 찾는 시간, 고립과 단절의 외로운 시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우리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고 견디기 어렵다면 그건 내가 나와
친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나와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가장 익숙한 방식인 타인과 함께 시간을 쓰길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어울릴 땐 즐겁게 시간을 보내세요. 대신 나 혼자 남겨진 시간도 즐겁게 시간을 보내세요. 나 혼자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혼밥을 하고 혼영을 하고 쇼핑을 하고 이런 걸 넘어서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예민한지 둔한지, 예민하다면 어떤 면에서 예민한지, 어떤 면에서 둔한지 세세하게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걸 머릿속에 염두하고 주제를 정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으셔도 돼요. 혼자 있는 시간에 TV를 보든 유튜브를 보든 청소를 하든 책을 읽든 그 안에서도 나의 취향과 성향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뭘 하든 간에 자기만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면 나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아도 정보들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1차원적으로 나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그게 스릴러인지 멜로인지 코미디인지, 걷는 게 좋은지 헬스장에서 뛰는 게 좋은지, 소설이 좋은지 에세이가 좋은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런 가벼운 것들로 시작을 하다 보면 어느새 더 깊이 있게 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나는 어떤 환경에 놓일 때 불안이 올라오는지, 스스로 불안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어떤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하는지, 스트레스를 어떤 식으로 해소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과 함께일 때 마음이 편해지는지, 내가 불편하게 느껴진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내 자신과 깊이 있게 직면을 하는 거죠. 우리가 썸남썸녀의 일거수일투족이 궁금한 것처럼 내 자신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가져보세요. 7살 때쯤의 일이었어요. 엄마 아빠는 맞벌이셨고 저의 유일한 놀이대상은 4살 터울의 친언니였습니다. 저희 둘은 아주 어릴 때부터 함께 놀았고 저는 당시에 언니와 인형놀이를 하는 게 제 삶의 유일한 낙이었어요. 저는 줄곧 언니가 집에 올 시간만을 기다리면서 인형이 잔뜩 든 창작꾸러미를 들고 설레어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언니는 저와 인형놀이를 하는 것보다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게 더 즐거워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와 인형을 갖고 역할놀이를 하며 놀다가도 친구들이 집에 찾아오면 인형을 냅다 내팽겨치고 뛰어나갔으니까요. 점점 저와 놀아주는 시간이 줄어드는 게 씁쓸한 마음에 제가 가장 아끼는 저의 바비 인형을 언니 손에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내어줘서라도 언니를 붙잡아 두고 싶었지만 그 방법은 오래가지 못했고 저의 놀이 대상이자 친구인 언니는 그렇게 저와 멀어져 갔습니다. 제 인생에서 외로움과 고독을 맛보게 해준 사건의 첫 번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저의 언니였습니다. 그렇게 홀로 남겨진 저는 원망과 미움이 가득했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혼자서 잘 노는 법, 친구들 사귀는 법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성인이 돼서도 가끔 꽤 오랫동안 외로움과 고독 그 어딘가 중간쯤의 마음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늘 핸드폰을 들고 순간을 함께할 누군가를 찾는데 열을 올렸고 급히 약속을 잡고 만남을 갖고 이런 순간들을 무수히 반복했습니다. 그때의 경험들이 가져다준 결론은 순간을 즐기기 위해 모인 그 자리에서 내 외로움은 결코 채워질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함께한 일행들이 문제였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타인들이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내가 채워야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뒤로 외로움이 찾아올 때쯤엔 벗어나려 하기보단 자포자기 심정으로 받아들였고 그 외로움의 시간도 반복되다 보니 무뎌진 걸까요? 적막함이 싫어 틀어놓은 TV 화면을 보고 가끔 낄낄거리며 웃기도 했고요. 집안 구석구석 청소하고 나면 복잡했던 머리가 비워지는 느낌도 알게 됐습니다. 배달 음식이 질려갈 즈음 이것저것 만들어 먹는 재미도 느끼게 됐고요. 그 시간들을 통해 고기보단 야채를 좋아하는 사람이란 것도 알게 됐습니다. 만들어 먹는 재미를 느끼게 되니 예쁜 그릇을 보면 하나씩 사모으는 취미도 생겼고요. 예쁜 그릇을 사모으다 보니 혼자 밥을 먹을 때에도 손님 대접하듯 나 자신에게 정갈한 밥상을 차려주는 일이 잦아지게 됐습니다. 소소한 것에서 만족을 느끼고 내가 지내는 공간을 하나씩 알게 된 나의 취향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스스로에게 안락함과 안정감을 준다는 것 또한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나를 규정짓던 것
것들을 넘어서서 몰랐던 내 모습을 발견하고 그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인정하게 되니 남들 앞에서 딱히 나를 포장할 일도 잘 보이려 하는 일도 줄었습니다. 타인의 평가가 어떻든 담담하다고 해야 할까요? 오히려 고독을 편하게 받아들이면서 얻게 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회복과 치유입니다. 저는 일상에서 지치거나 무기력한 상태가 찾아오면 의도적으로 혼자인 시간을 갖는 편이에요. 그게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그때그때 좀 다릅니다. 제 현재 상태를 점검하는 거죠. 컨디션은 어떤지, 지금 기분이 어떤지, 나 자신을 돌보는데 집중하는 편이에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타인을 통해 채울 수 있는 것과 내가 스스로 채워야 하는 것을 구분하는 편이에요. 외부 잡음에서 벗어나서 그저 내 한 몸 잘 챙겨 먹고 잘 쉬어주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즐기면서 해방감도 느끼고요. 일상에서 골치 아팠던 문제들도 휴식을 취하다 보면 의외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혼자인 시간은 단순히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심신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스스로를 회복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오로지 나를 인정하는 법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이랑 어울리다 보면 아무래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잖아요. 평소에 나라면 이렇게 행동하는데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할 때도 있단 말이죠. 사회적 가면이라고 하죠. 페르소나.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마냥 좋다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은 사실 지금 상황이 너무 불편한데 불편하지 않은 척 연기를 하니까 그 피로감이 몰려오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혼란이 오더라고요. 무슨 느낌이냐면 어떤 기준을 세워두고 거기에 나를 맞춰서 우겨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타나는 그런 느낌? 혼자인 시간을 가지면서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직면하게 됐고, 물론 그 안엔 좋은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됐어요. 화가 나면 화를 안 난 척하는 게 아니라 왜 화났는지 감정도 들여다보고, 누가 미운 마음이 들면 그 마음을 애써 억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왜 미운지 떠올려 보는 거죠. 짜증이 나면 왜 짜증이 나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들 앞에서도 굳이 애써 연기를 하려고 하진 않더라고요.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내 모습과 실제 내 모습, 이 둘의 차이에서 오는 괴리 같은 게 많이 사라졌어요. 내가 나를 좀 편하게 바라보게 되니까 타인의 평가에서도 자유로워졌다. 만약에 누가 저를 보고 너 좀 예민하다라고 하면 예민한 사람이 아닌 척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정을 합니다. 맞다고. 저 좀 예민한 면이 있다고. 나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너네가 날 맞춰. 이렇게 아나무인처럼 굴고 있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최대한 내가 불편감을 느끼는 상황은 피하려고 하고요. 불편감을 느끼는 상황이 오면 그 감정을 억제하고 억누르기보다는 그런 제 감정을 들여다보고 나름의 방식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해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니까 타인을 바라볼 때도 저 사람은 이게 어떻고 어떻다 평가 내리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게 더 가능해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게 진짜 자존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나라는 존재를 애써 포장하려고 하고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는 거. 이런 과정들이 꼭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거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사람일수록 자기한테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자주 제공되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발견과 몰입의 시간입니다. 외부에 쏠린 안테나의 방향을 나한테 한번 맞춰보세요. 그런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즐거워하는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꼭 대단한 것이어야 하고 쓸모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내가 시간을 쏟는 것들이 어떤 대가가 없어도 그 행위 자체가 주는 즐거움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굳이 상관없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이 좀 넘었는데 수익이 얼마 안 돼요. 물론 본업이 있어서 자주 업로드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누군가가 봤을 땐 그거 왜 해? 돈도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제가 유튜브를 계속해서 운영하는 건 그냥 재밌어서예요. 돈을 잘 벌면 더 좋겠지만 잘 못 벌어도 여기에 시간을 쏟는 게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돈도 안 되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예요. 일단 가장 큰 가치는 스스로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새는 생각을 할 시간이나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뭐든 궁금한 걸 검색을 해보면 원하는 대답을 빨리 찾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그럴싸한 남의 생각들을 내 것처럼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유튜브 활동은 제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댓글을 통해서 보고 그로 인해서 저 또한 배우는 게 있고 꼭 돈이 아니어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시간은 제가 외부에서 채울 수 있는 것과는 확연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저는 혼자서 이렇게 몰입하고 고민하는 시간들 또한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적극적 고독을 통해서 얻은 3가지. 첫 번째가 스스로 회복하고 치유하는 법을 배웠다. 두 번째가 오로지 나를 인정하게 되었다. 세 번째가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몰입하게 되었다. 오늘은 적극적 고독, 솔리튜드에 대해서 제 경험담을 위주로 이야기해봤습니다. 물론 고독이 긍정적인 면만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소외되고 단절된 기분을 느끼는 부정적인 측면, 론리니스도 존재합니다. 어떤 걸 택할지는 우리 선택에 달려있는 거죠. 저는 지금 고독을 완전히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독이 찾아오면 마냥 슬프고 외로운 것도 아닌 그 어디 중간 지점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고독이랑 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앞으로도 쭉 그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울적할 수도 있고 혼자 된 기분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는 그런 감정 또한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는 된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나 자신과 친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독에 대한 각자만의 의견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